작년 한 해 홈쇼핑 회사들이 방송사에 바친 돈이 2조 원입니다. 2조 원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이제 홈쇼핑 안 보시죠? 쿠팡 쓰시잖아요. 60대까지 쿠팡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홈메 쇼핑 업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산업이 무너지면서 우리 월세가 오르고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이 오르고 심지어 부모님 세대의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명절 되면 부모님이 TV 앞에 앉아서 뭐 하셨어요? 홈쇼핑으로. 굴비 세트, 한우 세트 주문하셨죠? 전화기 들고 카드 번호 불러주시고. 그때 홈쇼핑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아세요? 쇼호스트가 지금 주문 폭주입니다. 외치면 진짜로 전화가 안 터졌어요. 서버가 다운됐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명절 때 친정 갔더니 어머니가 쿠팡 앱으로 한우 세트 주문하시더라고요. 70세이신 분이요. 야, 이게 더 싸고 내일 오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홈쇼핑 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주요 홈쇼핑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2020년 대비 50% 넘게 떨어졌습니다. 1,000억 원 벌던 회사가 이제 적자를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홈쇼핑이 망하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 엄청 많습니다. 첫째, 홈쇼핑이 송출 수수료로 2조 원을 케이블 방송사에 주잖아요. 그 방송사들이 우리한테 받는 케이블 요금, 인터넷 요금이 내려갈까요? 아니요. 오히려 올라가요. 홈쇼핑한테 못 받으면 우리한테 더 받아야 하니까요. 둘째, 홈쇼핑을 통해 물건 팔던 중소기업들이 망하면 그 제품들 가격이 올라가요. 경쟁자가 사라지니까요. 셋째, 홈쇼핑 업계에서 일하던 쇼호스트 스태프, 물류 인력 수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구직 시장에 나오면 우리 취업 경쟁률도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은 홈쇼핑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홈쇼핑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송출 수수료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홈쇼핑을 명동 한복판에 가게를 차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건물주한테 월세를 내야겠죠? 그런데 이 월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2024년 기준으로 홈쇼핑 회사들이 케이블, IPTV 같은 방송 사업자들한테 낸 송출 수수료가 2조 원입니다. 이게 홈쇼핑 회사들이 버는 전체 매출의 50%가 넘어요. 어떤 회사는 60%까지 나갑니다. 잠깐, 매출의 60%를 월세로 낸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구조인지 체감해 볼게요. 여러분이 월급 3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월세가 180만 원이에요. 남는 돈이 120만 원밖에 없어요. 여기서 관리비, 통신비, 식비, 교통비 빼면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안 남죠. 홈쇼핑 한 회사가 지금 딱 이 상황입니다. 물건 팔아서 돈을 벌면 그 돈의 절반 이상을 방송사한테 바쳐야 해요. 남은 돈으로 쇼호스트 월급 주고 물류비 내고 광고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더 기막힌 건 뭐냐? 손님은 줄어드는데 월세는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채널 번호만 좋으면 수백만 명이 봤어요. 명당 자리니까 비싼 월세를 내도 남는 장사였죠. 근데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은 TV 자체를 안 봐요. 산다고 해도 넷플릭스, 유튜브 보는 모니터로만 쓰죠. 중장년층도 스마트폰으로 쿠팡 켜요. 그러니까 가게 앞을 지나가는 손님이 반토막 났는데 건물주는 오히려 월세를 올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뭐가 벌어졌냐면요. 일부 홈쇼핑 회사가 우리 이제 이 월세 못 내겠다. 차라리 방송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방송 송출 중단 카드를 꺼내든 거죠. 방송사 입장에서는 황금 채널이 비면 손해니까 버티는 건데 홈쇼핑 회사도 버티는 거예요. 서로 생존을 건치킨 게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치명적이에요. 홈쇼핑의 핵심 고객층이었던 50대, 60대가 모바일로 넘어갔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 다시 할게요. 어머니가 70세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홈쇼핑으로 이불, 김치, 화장품 다 사셨어요. 근데 제가 쿠팡 앱 하나 깔아드렸더니 완전히 바뀌셨어요. 야, 쿠팡이 왜 좋은지 아니?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
반품도 그냥 문 앞에 놔두면 돼. 가격도 홈쇼핑보다 싸. 이게 지금 대한민국 60대의 현실입니다. 통계로 봐도 그래요. 60대 이상 스마트폰 쇼핑 이용률이 2020년 25%에서 2024년 60%로 뛰었어요. 무려 2배 넘게 증가한 거예요. 그럼 홈쇼핑은 누가 봐요? 70대 이상만 보는 거예요. 그나마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젊은 층 유입이 완전히 막혔다는 거예요. 30대, 40대는 홈쇼핑 채널 번호가 몇 번인지도 몰라요. 애초에 TV를 안 보니까요. 쇼핑은 전부 모바일로 하죠. 그러니까 홈쇼핑 시청자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015년엔 45세였는데 지금은 62세예요. 10년 사이에 17세가 올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홈쇼핑을 볼 사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라이브 커머스라는 경쟁자까지 나타났어요. 네이버, 쿠팡, 카카오가 다 라이브 커머스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 보면서 채팅으로 질문하고 바로 결제하고 다음날 받아요. 이게 TV 홈쇼핑보다 얼마나 편한데요. 홈쇼핑은 방송 시간 맞춰서 TV 앞에 앉아 있어야 하고 전화로 주문하고 며칠 기다려야 해요. 비교가 안 되죠. 홈쇼핑이 무너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입니다. 한 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실제 사례예요. 경기도에서 건강식품을 만드는 김 사장님. 50대 초반이고요. 직원 1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예요. 김 사장님이 2022년에 홈쇼핑에 처음 입점했어요. 방송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전방송비라고 해서 방송 나가기 전에 먼저 내야 하는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방송 시간이 30분이었고요. 방송 나갔어요. 매진됐어요. 3,000개가 팔렸어요. 김 사장님 생각에 대박이다. 이제 우리 회사 살았다. 이랬대요. 근데 일주일 뒤부터 반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000개 중에 1,200개가 돌아왔어요. 반품률이 40%예요. 반품 처리 비용, 재포장 비용, 폐기 비용까지 다 김 사장님 부담이에요. 여기에 홈쇼핑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매출의 30%예요. 계산해 볼게요. 제품 하나에 3만 원이라고 치면 3,000개 팔아서 9천만 원 매출이 났어요. 여기서 반품 1,200개 빼면 실제 매출은 500, 400만 원이에요. 홈쇼핑 수수료 30%를 빼면 1,600만 원 나가요. 남은 돈이 3,8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전방송비 500만 원, 반품 처리 비용 300만 원, 제품 원가 2천만 원을 빼면요. 남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30분 방송하고 1,000만 원 남았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건 매출이 잘 나왔을 때고요. 김 사장님이 두 번째 방송했을 때는 1,500개밖에 안 팔렸어요. 시청자가 줄었거든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래도 홈쇼핑 회사는 전방송비 500만 원은 무조건 받아가요. 물건이 안 팔려도 상관없어요. 김 사장님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홈쇼핑 6개월 하다가 빚만 3천만 원 지고 그만뒀어요. 지금은 회사 문 닫을지 고민 중이래요. 이게 한두 명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홈쇼핑 회사들이 송출 수수료 부담을 떠안으니까 그 부담을 중소기업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수수료를 더 올리고 계약 조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고요. 예전에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였어요. 홈쇼핑 오피스 회사도 돈 벌고 중소기업도 돈 벌고. 근데 지금은 홈쇼핑 회사가 살려고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구조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봅시다. 첫째, 홈쇼핑으로 물건 사실 거면 반드시 가격 비교하세요. 홈쇼핑 회사들이 단독 구성이라고 광고하는데 실제로는 쿠팡이나 네이버에 더 싼 게 수두룩해요. 스마트폰으로 제품명 검색하는데 10초면 돼요. 10초 투자해서 5만 원, 10만 원 아낄 수 있어요. 둘째, 반품 정책을 꼭 확인하세요. 홈쇼핑은 반품률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제품을 직접 못 보고 사니까요. 특히 의류, 침구, 화장품은 반품률이 30%가 넘어요. 반품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반품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사세요. 셋째, 매진 임박에 속지 마세요. 지금 주문 폭주입니다. 5분 후 방송 종료됩니다. 이런 멘트에 급하게 사지 마세요.
방송 끝나고 다음날 인터넷 검색해보면 재고가 수두룩합니다. 마케팅 기법일 뿐이에요. 넷째, 부모님 스마트폰 쇼핑 좀 도와드리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부모님이 아직도 홈쇼핑으로 비싼 값 주고 물건 사시면 쿠팡이나 네이버 앱 하나 깔아드리세요. 사용법 알려드리고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셔도 한두 번 사보시면 금방 적응하세요. 제 어머니가 증거예요. 그럼 부모님 생활비도 절약되고 우리 용돈 드리는 부담도 줄어들고 일석이조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홈쇼핑 관련 주식 조심하세요. CJ ENM, GS 리테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이런 회사들 주가 차트 한번 보세요. 2020년 이후로 계속 하락이에요. 왜냐면 이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당위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회사가 모바일 전환 잘했다, 라이브 커머스 성공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주가가 잠깐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예요. TV라는 매체 자체가 쇠퇴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모바일 플랫폼이에요. 쿠팡, 네이버, 카카오. 홈쇼핑에서 빠져나온 시청자들이 다 여기로 가요. 특히 50대, 60대가 모바일 쇼핑에 적응하면서 이 회사들 매출이 엄청 늘고 있어요. 물류 회사도 주목하세요. CJ 대한통운 같은 곳이요. 홈쇼핑은 망해도 모바일 쇼핑은 계속 커져요. 배송 물량이 늘어나니까 물류 회사는 계속 성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산업 지형이 바뀔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이에요. 지는 곳에 베팅하지 말고 이기는 곳에 베팅하세요. 자, 정리할게요. 홈쇼핑이 무너지는 이유 3가지. 첫째, 송출 수수료 2조 원이라는 괴물 같은 고정비. 둘째, 60대마저 모바일로 넘어간 시청자 이탈. 셋째,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악순환 구조.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할 일, 3가지. 첫째, 부모님 스마트폰 쇼핑. 알려드리기.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부모님 스마트폰에 쿠팡 앱 하나 깔아드리세요. 네이버 쇼핑도 좋아요. 처음 한 번만 같이 주문해보세요. 엄마, 이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와요. 이렇게요. 한 번만 경험하시면 다음부터는 혼자 하세요. 그럼 부모님 생활비도 절약되고 비싼 홈쇼핑 제품 사실 일도 없어요. 둘째, 홈쇼핑 관련 주식 포트폴리오 점검. 혹시 홈쇼핑 회사 주식 갖고 계시면 매도 타이밍 고민해보세요. 장기 보유는 위험해요. 이 산업이 구조적으로 쇠퇴하고 있거든요. 대신 쿠팡, 네이버, 물류 회사 같은 수혜주를 찾아보세요. 셋째, 가격 비교 습관 들이기 TV 보다가 저거 괜찮은데 싶으면 바로 사지 마세요. 스마트폰 꺼내서 제품명 검색하세요. 10초면 돼요. 그럼 더 싼 곳을 99% 찾을 수 있어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한 달에 최소 1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 한 번 갈 수 있고, 부모님 용돈 더 드릴 수 있고, 재테크 투자금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홈쇼핑 산업의 몰락을 다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홈쇼핑 회사들이 방송사에 낸 송출 수수료가 작년에 2조 원이에요. 매출의 60%가 넘는 돈을 월세로 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거기에 60대까지 쿠팡 쓰면서 시청자가 사라졌어요. 핵심 고객층이 이탈한 거죠. 중소기업들은 홈쇼핑에 입점했다가 빚만 지고 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 산업이 무너지는 건 단순히 홈쇼핑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월세, 물가,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꼭 실천하세요. 부모님 스마트폰 쇼핑 알려드리고 홈쇼핑 주식 점검하고 가격 비교 습관 들이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용적이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경제 채널이었습니다.